안녕하세요. 닥터 꾸집입니다. 저희 병원에 가장 많이 찾아오시는 분들은 일단 다른 병원에서 어떤 치료를 받았는데 치료 결과가 어찌됐든 좋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 병원에서 발치 임플란트를 가자고 하니까 과연 이게 맞느냐, 자기는 이 치아를 조금 더 사용을 하고 싶은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조금 해결할 수 있는 곳을 찾다 보니까 치과 일단 닥터 꾸집 채널을 찾았고, 그렇게 해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난이도가 높은 치료가 많고 환자 한 분 한 분 볼 때마다 굉장히 긴장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분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어려운 케이스였는데 제가 어떻게 수습했는지 한번 꼬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어금니에 잇몸에 고름 주머니가 있는데 치아의 통증은 딱히 없고, 근데 치아 뽑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치료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를 보존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쪽을 보면 제가 추측을 해보면 여기가 아마 사랑니로 인해서 충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니를 빨리 뽑아줘야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런 상태로 이 치아가 고생을 하고 계시면 빨리 반대편을 봐야 돼요. 반대편 보면 사랑니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 사랑니로 인해서 이 앞에 치아 여기가 썩는다 그러면 똑같은 고통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사랑니는 빨리 발치를 해주는 게 맞는 거죠. 어쨌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자분께 설명을 드리고 이제 아마 발치를 추천을 했던 것 같고, 여기는 지금 보시면은 사랑니로 인한 충치인데 이 부분이 보철도 이렇게 뒤쪽으로 쑥 들어가 있고, 이 부분에 뼈도 안 좋고 뼈 레벨도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고, 신경관은 이쪽이 찾아지지 않고 신경관도 제대로 치료 안 돼 있고 뿌리 끝에 염증은 있는 상태에서 이 여드름이 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다른 병원에서는 안 됩니다. 어차피 발치해야 됩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셔서, 근데 환자분은 솔직히 가격만 생각하면 요즘 임플란트 싼 데 많잖아요. 그러니까 임플란트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비용이 덜 들 수도 있는데, 비용을 떠나서 제대로 된 치료를, 확실한 치료를 받고 싶다, 그리고 본인의 치아를 최대한 쓰고 싶다, 임플란트가 아닌 가짜 치아가 아닌 본인 치아를 쓰고 싶다 라고 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분께는 지금 여기가 복합적인 상황, 첫 번째로 신경치료 문제, 두 번째로 잇몸적인 문제, 이 뒤쪽이 이렇게 잇몸이 나쁘니까, 세 번째로 보철적인 문제, 이 세 가지를 다 갖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을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살려보기를 원하시냐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일단은 자기는 살려보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살려볼 수 있는지 긍정적인 거를 좀 평가를 해보려고 노력을 했죠. 그래서 긍정적인 거는 흔들림이 별로 없다, 정상 범주다. 만약에 흔들렸다고 하면은 아마 제 생각에는 예후가 불량하다고 말씀을 드렸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고름의 위치나 CT상에서 뼈가 녹아있는 이게 신경치료적인 원인인 것 같다. 그러면 신경치료적인 원인인 거는 미세현미경 치료를 통해서 잘 할 수 있으니까 세이브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일단 그러면 살려보면서 한번 내부 상태를 보조했어요. 보철물을 일단 제거를 했는데, 이 뒤쪽에 보시면 보철물이 이쪽에 이렇게 박혀 있는 거예요. 보시면 이 보철물이 지저분하죠. 요 안에 지저분하죠. 그러니까 보철이 제대로 접착이 안 된 거죠. 그러면 그 틈으로 충치가 발생이 되는 거죠. 결국에는 세균 문제가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재치료할 때 과감하게 다 드러내고 충치도 당연히 완벽하게 제거를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 충치를 다 제거를 하고 내부 청소가 제 신경치료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가 신경관이 또 기형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영어 스펠 C자 모양의 C-쉐입 기형치인데 신경관이 석회화가 심해서 뿌리 끝에까지 찾아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경과를 보긴 했는데 일단 여드름이 좀 작아지긴 했죠. 환자분이 계속 증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재신경 치료를 했는데 제가 찾아도 이 부분이 석회화 때문에 찾아지지가 않아요. 이 뒤에도 마찬가지고 근간 확보를 실패를 했고 C-쉐입 기형치였기 때문에 일단은 기다려봐서 안 될 것 같으면 발치 전 단계에서 저희가 재식수를 한번 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환자분이 계속 증상이 지속이 됐기 때문에 일단 제거를 해보겠습니다 해서 치아를 진짜 뽑은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크랙이 있는지를 봤어요. 근데 크랙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바깥에서 뿌리 끝을 잘라내고 이렇게 영어 스펠 C자 모양대로 파들어서 이 부분을 제거를 해서 MTA로 이렇게 막아주는 작업을 하고 다시 심어준 거예요. 그래서 치아 재식술이 다른 게 아니고 치아를 진짜 뽑았다가 이거를 치료해서 15분 안에 다시 본인 치아를 식립한다 그래서 치아 재식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거를 했을 때 이 부분에 이제 염증을 다 긁어내주는 작업을 하는 거고, 그래서 가끔씩 이 제식술을 처음 듣는 분들은 치아를 뽑았다가 그걸 어떻게 다시 집어넣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치아 제식술은 굉장히 오래 전부터 시행한 술식이고, 치아 뿌리 치근에 살아있는 세포를 유지하면서 발치하고 치료해서 집어넣는 거를 하면 성공률은 거의 90%에 육박합니다. 제대로 치료를 했을 때. 아무나 치료했을 때 성공률이 90%가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제식술하고 기다렸더니 한 달 지났더니 괜찮대요. 그래서 최종 보철로 완성을 하고 잇몸 치유가 다 된 케이스고, 씹을 때 불편한 증상 없어서 이제 완전히 보철을 해드린 케이스입니다. 치료 후에 보시면 잇몸 이슈도 보시면 여기가 원인 요소를 제거했더니 잇몸이 건강해졌어요. 그리고 뿌리 끝에 염증 없어요. 보철 괜찮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환자분은 치료 전에 이런 상태로 오셨던 분이 치료 후에 3가지 문제를 모두 해결해서 잘 쓰고 계시더라. 23년 24년 1년 팔로우를 했고, 아마 최근에 또 오셨으면 거의 2년까지도 아무 문제 없이 잘 쓰고 계시고, 이 환자분이 시간, 비용, 치아를 지키기 위한 노력, 이 3가지가 버물려져서 좋은 결과를 유출을 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해피하게 결론이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의 치아를 유지한 거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여기서 잘 보셔야 되세요. 제가 설득해서 이 반대편 뽑았어요. 왜냐하면 이 앞치아는 썩으면 안 되거든요. 여기처럼 고생하시지 말라고 여기는 발치를 해드렸다. 항상 반대편은 치아에서 힌트를 얻어서 미리 준비를 해서 대응을 하면 문제가 안 일어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케이스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난 케이스에 속해 있는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치아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본인의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쓸 준비가 된 거죠. 본인 치아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어차피 이거 나중에 뽑고 임플란트 하게 되는데 그거 뽑고 그냥 지금 임플란트 하시죠 라고 그 말에 그냥 싼 임플란트 병원 가가지고 아마 임플란트 심고 끝날 거예요. 대부분은. 근데 본인 치아를 소중히 생각하는 것만큼 본인의 치아의 구강 위생 관리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임플란트가 됐든 본인 치아든지 간에 오랜 기간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 치아를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과연 임플란트를 심는다고 해서 그걸 애지중지 잘 보존해가지고 잘 쓰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시작점은 가장 좋은 건 본인 치아다. 본인 치아를 보존할 수 있으면 당연히 시간과 비용과 노력을 들여서라도 저는 치아를 보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면 그때 가서 임플란트를 제대로 해서 또 임플란트도 당연히 시간과 비용과 노력을 들여서 그걸 유지하고 오랫동안 쓰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지 이 환자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신경치료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여기 신경관이 석회화돼서 신경치료가 뿌리 끝에까지 안 돼 있었어요. 그리고 C-쉐입 모양의 신경관이 기형치였어요. 그리고 뿌리끝 염증이 생겼죠. 염증으로 인해 뼈가 녹았죠. 이제 그거에 대한 결과물이 이제 잇몸 고름인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신경치료적인 문제인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잇몸 문제도 있었어요. 이 앞쪽 뼈 레벨에 비해서 이 뒤쪽 뼈가 내려가고 있더라. 한마디로 여기가 지저분한 거죠. 이 부분이 지저분하기 때문에 잇몸 이슈가 있는 거예요. 3번째로 보철적으로 실패를 한 거죠. 크라운 자체가 이 부분이 이 뒤에까지 이렇게 내려감으로 인해서 이 부분에 충치가 시작이 됐다. 2차 충치가. 접착이 실패했다고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3가지를 갖다가 다 해결을 해야 됐었어요. 그래서 신경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신경치료하고 재식술까지 했죠. 그랬더니 이 염증이 잇몸 고름이 없어졌죠. 자, 잇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잇몸 수술을 합니다. 이거는 재식술할 때 같이 하는 거죠. 깨끗이. 그랬더니 이쪽 뒤에가 잇몸이 건강해집니다. 보철 문제는 보철물을 이 경계를 굳이 여기까지 집어넣지 않고 여기서 끝낸 거죠. 여기 아래는 레진으로 맡기고, 그렇게 했더니 잇몸이 건강해지고 환자분이 깨끗해진 거죠. 거기에다가 덤으로 반대편의 사랑니가 지금 아직 멀쩡한 것 같지만 앞치아에 안 좋은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발치를 함으로 인해서 반대편 치아가 지금 문제가 되는 이 치아처럼 되지 않게 만든 거죠.
그래서 환자분은 치아를 살리기 위해서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들인 게 저는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환자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 병원에 와서 체크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다른 누구보다도 본인 치아를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유지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치과 1타 닥터 꼬집 좋아요 구독 요청 드리고요. 마이덴TV에서는 좀 더 연세 마이덴 치과 닥터 꼬집에 대해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